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오후장까지 계속 올려주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코스피는 오늘 0.6%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2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한다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반도체로 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결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게임주가 선방을 했던 것 같고, 그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때 외국인도 덩달아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처럼 다시 한번 외국인의 5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하고 반대로 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다행히 오늘도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1700억에 많은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SK하이닉스,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5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그 수급 패턴을 돌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는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기아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LG전자, APR.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현대글로비스, 대주전자재료, 더존비주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3일 만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1.2% 급등이 있었고, 또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상승률이 크진 않았었네요. 그래도 0.4%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0.7% 약세름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조금은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가 1.8%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나스닥을 견인했던 것은 반도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오늘 국내 시장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2%, 또 대만도 0.2%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일정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쯤에 아마도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발표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를 할 때 대체적으로 시간에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내일 아침 5시 이후, 그때 아마도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 미국의 PC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 건너뛰고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때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반도체 관련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또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쨌든 그 실적은 과거 데이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나아가서 3분기라든지 더 나아가서 4분기,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SK 하이닉스는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또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울타리에 들어온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 바운드리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바운드리에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하이닉스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4월쯤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분기부터는 HBM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달에 발표했던 컨콜에 따르면 2분기부터라고 했죠. 그럼 2분기가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분기에 납품하는 것은 조금은 건너갔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기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극적으로 성사가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만약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의 예상대로 납품된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해도 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늦어도 하반기, 3분기에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로 본격적으로 HBM이 납품이 된다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엔비디아 바운드리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하이닉스는 약간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시장의 고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메이저 세력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때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슷한 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토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외국인이라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하이닉스를 많이 매집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HBM 납품 소식이 나온다면 약간의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하고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3분기에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한번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컨콜에서 2분기에 HBM을 공급한다고 했던 만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내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HBM으로 생산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수익성이 훨씬 좋은 HBM 쪽으로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불렸었던 구형 D램 가격이 2배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HBM 뿐만 아니라 구형 D램 쪽에서도 충분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의 의견대로 하반기에 구형 D램 가격까지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 소식이 나온다면 정말로 3분기는 크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분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인 만큼 우리가 3분기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봤고,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또 주가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보시면 제가 날짜를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6월 전체 기간 동안의 수급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2천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거의 비슷하게 2천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할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기관이 주도할 때 그때는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주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주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지금의 현대차의 위치예요. 자, 이거는 제가 전체 기간의 현대차를 일봉상으로 크게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늘렸었고, 솔직히 너무 과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2008년 이후부터 이때부터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27만 1,000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가격대는 지난 2011년하고 12년 그리고 13년 또 2021년까지 종가상으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였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12년 당시에는 27만 1,000원 부근에서 최고점을 경신하고 내려왔었죠. 물론 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마찬가지로 27만원 부근에서 두 번의 쌍봉을 맞고 주가에 더 이상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2020년 당시 21년이죠. 그때 다시 한번 27만원을 터치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28만 9천원까지 올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으로 27만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죠. 장중에는 몇 번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상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27만 1,000원 부근을 지난달 5월쯤에 처음으로 종가상 돌파했고,
돌파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왔죠. 하지만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돌파했고 지금 그 돌파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꽤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과거에 수년 동안 저항선이 되었었던 그 저항대를 돌파를 했고 돌파한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많은 차트를 봤을 때 그 저항선 부근에서 쌍봉을 맞고 내려온 적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고점이었던 그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외국인들, 그 자금들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자동차 관련주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조금 전 6월 수급을 보여드렸죠. 꾸준히 순매수가 잡히지 않을 것이고 한쪽은 이쪽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년 동안 박스권, 그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제 2.6%의 상승이 나왔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돌파 가능성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현대차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한 차례 주가의 밸류업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열어두면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2007년 당시에 그때 76만원 부근의 고점을 형성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차원제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76만원 부근에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봉이라고 하죠. 이 쌍봉 위치를 확연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주가는 크게 밀리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차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1년 당시에도 정확하게 쌍봉을 맞고 돌파하지 못하니까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점을 살짝 돌파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온다면 분명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쌍봉을 돌파한 자리, 그 자리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그 하나의 시그널로서는 다음 달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걸 한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